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제1부 음악치료의 철학적 기반 제1장 음악치료의 주요 철학과 접근 정현주 음악치료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고찰은 음악치료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치료라는 단어가 함축하는 바와 같이 음악을 치료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에 대한 원인과 이를 보는 시각을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전략이나 접근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음악을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치료적 개입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야 효율적인 음악적 개입이 설계될 수 있다. 음악 치료가 이론적 기반에 근거한 중재라는 점에서 음악 치료사들은 철학적 기반을 충분히 숙고하여 임상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그러므로 음악을 어떻게 그리고 왜 활용하는가에 대한 기술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치료 철학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음악적 중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음악 치료에서 치료란 음악적 자극을 이용한 중재 혹은 치료적 의미를 가진 음악적 경험이라 할 수 있으며 치료의 목표는 결과 중심 또는 과정 중심의 변화다. 결과 중심의 변화는 중재를 제공한 후 문제에 대한 변화가 설정된 목표에 대한 뚜렷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과정 중심의 변화는 한 가지 행동적 변화보다는 음악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반응과 표현을 중심으로 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음악을 하나의 중재로 사용하기 이전에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에 음악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러한 도움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각은 철학적 기반을 통해 정립되며 이를 토대로 목표 설정 이후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음악적 기법과 기술들이 사용된다. 게스터는 음악 치료에서 이론과 임상, 그리고 연구는 삼각대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면서 존재하는 관계라고 하였다. 이에 휠러는 음악치료 연구 문제들이 임상적 실제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이러한 임상적 실제는 치료 철학과 원리, 방법론, 모델에 입각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가장 배경이 되는 치료 철학에 대한 이해는 음악치료학 입문의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음악치료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탐구는 음악치료학자들이 자주 언급한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철학을 보여주거나 제시한 학자들은 드물다. 그중 에반 루드는 음악치료에 관련된 4가지 치료 철학을 언급하였으며 음악치료가 갖는 이 4가지 모델이 각각 다른 치료적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의 강조는 한 가지 모델이 완전하게 인간의 문제를 모두 설명해 줄 수 없으며 각 철학적 모델의 특성에 따라 문제의 시각과 이에 대한 음악적 접근 및 개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악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하고 치료 목표를 설정할 때 전문적으로 음악이 어떠한 수준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분석하여 설정된 목표에 부합하는 철학적 접근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 장에서는 음악치료와 연관된 4가지 치료 모델과 이에 따른 철학적 기반을 소개하며 각 철학적 모델 내에서 강조하는 문제의 시각과 이에 따른 음악적 개입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설명될 4가지 모델은 의학적 모델, 행동주의적 모델, 정신역동적 모델, 인본주의 모델이다. 1. 의학적 음악치료 철학과 접근 의학적 음악치료는 음악적 행동의 생물학적 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음악에 참여하는 동안 인간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수용적, 표현적 그리고 생리적 행동들을 해석하기 위해 생리학적 근거들을 제공한다. 생리학적 근거들은 클라이언트의 특정 행동 반응이 발생하기 위해 어떠한 신경 생리적인 구조들이 가능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때 음악 자극에 따른 반응으로 발생된 행동은 그것과 똑같은 신경 생리적인 구조와 과정이 음악의 영향에 따라 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음악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학적인 혹은 연관된 치료 영역에서 음악의 치료적 사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초기의 음악 치료는 음악의 효과성을 입증하려고 시도하는 의학 연구와 문헌들을 통해 학문적 그리고 전문적으로 발전되었으며 그에 따라 더 과학적인 분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영어의 테라피는 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요법과 치료로 나누어졌다. 요법은 극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접근인 반면 치료는 연구를 통해 그 결과가 입증된 개입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학적 연구와 치료는 음악치료의 전문적 정체성을 치료적 매개체로 정립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것은 의학적 연구가 인간 유기체의 확실하고 익숙한 구조들에서 발생되는 음악적 반응에 대한 신경 생리학적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1. 음악과 의학
여러 시대에 걸쳐 연구된 문헌들은 이러한 생물학적 이론을 토대로 음악 치료가 어떻게 전문적으로 발전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음악이 과학적인 접근 방식에 의한 치료적 위치로 자리 잡게 된 것은 20세기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음악이 치료의 도구로 사용된 역사는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음악은 인류의 역사 이래 병을 치유하고 생활의 권태에 위안을 주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음악인들과 철학자, 의사들은 오랜 시기에 걸쳐 음악과 인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음악이 사고, 감정, 신체적 건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겼으며 감정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개개인에게 처방제로 음악을 사용하였다. 피타고라스는 건강이 마음과 육체의 질서 있는 조화에 달려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상태를 위해 음악이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다. 또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마음과 육체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한 지적, 도덕적 선이 음악을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그리스 철학자들은 질병을 질서의 상실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았고 음악의 사용을 통해 육체와 마음 사이의 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원전 6세기에 접어들며 이성적 의학이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대신하게 되었고 역사상 최초로 실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건강과 질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이론은 네 가지 체액 이론으로 인간의 건강이 네 가지 체액인 황담즙, 혈액, 담즙의 균형에 따라 좌우된다는 이론이다. 중세기에 들어와서도 의학적인 이론은 여전히 인간의 건강이 네 가지 체액인 황담즙, 혈액, 담즙의 균형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체액 이론이 근간을 이루었으며 음악은 치유적인 힘을 갖는 기제와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기제로 믿고 사용되었다.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해부학, 생리학 등 의학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만 질병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네 가지 체액설의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의사들은 음악을 정신병과 우울증 치료의 차원뿐 아니라 예방의학 차원으로도 처방하였다. 체액이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불, 공기, 물, 땅이라는 네 가지의 기본 요소의 혼합이며 이러한 네 가지 요소는 의학이론의 네 가지 체액인 황담즙, 혈액, 담즙과 대응한다. 또한 이 네 가지 기질은 화를 잘 내는 쾌활한, 냉담한, 우울함과 대응하며 음악적 요소에서 사성부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와 대응한다고 한다. 바로크 시대에도 역시 음악은 그 당시의 의학적 실제인 네 가지 체액 이론과 연결되어 있었다. 네 가지 체액론은 100여 년 전 음악과 의학 이론이 접목되었을 때 가장 근간을 이루는 이론이었다. 18세기로 접어들어 의학의 과학적인 입장이 강조되고 다양한 임상실험을 통해 그 효과성들이 입증되었다. 20세기 초까지 음악 치료는 과학적 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했지만 의사, 음악가, 정신과 의사들의 사료 발표가 과학 잡지, 신문에 실렸으며 의학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들은 음악이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제1,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을 위해 병원에서 마련된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1950년에 이르러 정신병리에 대한 생물학적 시각과 인간의 음악적 행동의 생물학적 특성을 접목시키면서 음악을 활용한 치료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초기 몇몇 음악 치료사들은 유기체에 영향을 주는 음악 요소의 치료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이론이 동질성의 원리이다. 동질성의 원리는 음악 요소의 물리적 특성과 인간의 유기체적인 특성을 연계하여 음악 자극에 따른 감상자의 생물학적 반응을 설명한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과 함께 음악 요소의 특성과 그 효과성은 계속하여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1. 음악의 치료적 요소. 의학적 음악 치료는 음악 치료의 실제는 물론 연구를 위한 독립적인 개념적 기초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모든 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 음악 치료 중재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음악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다룰 것이다. 음악의 가장 작은 단위인 소리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음악에 반응하기 이전의 뇌는 이러한 소리의 특성을 탐지한다. 청각과 관련된 감각기관들은 각기 소리의 물리적 속성을 탐지하는데 음고, 음색, 음량과 같이 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속성들을 지각하는 작업부터 시작된다. 음고란 음의 주파수에 따라 결정되며 음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음량은 소리의 진폭에 따라 결정되며 소리 자극의 크기를 결정한다. 음색은 음의 질을 말한다. 여기서 음악은 하나의 개입과 중재로 활용되는데 약물과 비교하여 같은 개념이 적용된다. 약물 치료에서도 복용량, 시간, 상황, 조건 등이 고려되는 것처럼 음악 역시 약물과 유사하게 고려된다. 이와 같은 생의학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음악이 불안과 긴장 완화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연구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진 변이는 크게 혈압, 두통, 현기증을 포함한 심장혈관 기능, 호흡 기능, 내분비물 체계와 신진대사, 외분비물 배설기관, 지각 수용, 그리고 운동적 체계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의학적 음악 치료는 특정 이론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아니라 음악을 치료적 자극으로 사용할 때 그 사용과 효과 및 결과에 대한 의학적인 이해나 설명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음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치료적 중재를 계획하는 데 있어 생의학적 모델에 입각한 주요 기본 전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각각의 개인들은 음악의 형식에서 소리를 수용하고 반응하는 신경 생리적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 둘째, 수용적이거나 표현적이거나 음악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생리적인 그리고 신경 심리적인 과정들을 촉진시킨다. 마지막으로 음악적으로 촉진된 신경 생리적인 반응들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며 예측적이다. 이러한 세 가지 기본 전제에 입각하여 생의학적 음악 치료사들은 의학적 과정에서 예측되는 클라이언트들의 긍정적인 영향들을 사전에 결정하여 음악 활동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하베이는 음악 활동이 호르몬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면역성 증진과 재생 기능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이 음악과 뇌, 생리학적 음악 치료의 철학적 근간은 모든 인간 행동은 뇌로부터 나온다는 기본 전제에 있다. 음악이 뇌를 자극하고 뇌를 통해 음악 정보가 처리되는 만큼 음악은 신경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감상을 포함한 인간의 음악 행동 모두 뇌 기능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뇌기능에 대한 음악의 영향이 연구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0년대 가장 주목을 받은 이론은 간뇌 이론이다. 간뇌는 대뇌 반구로 덮여 있고 많은 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측 시상과 복측 시상하부로 구별된다. 시상은 대뇌로 입력되어 온 감각 정보를 다양한 시냅스를 통해 피질 영역으로 중계하고 이들 정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 시상 바로 아래에 있는 시상하부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와 동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를 지배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흥분을 촉진하거나 억제한다. 또한 대뇌 피질과 하위 자율중추기와의 중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음악 자극은 다른 두뇌 조직에 도달하기 이전에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지각되고 수용된다. 시상은 대뇌 피질의 감각을 관리하는 영역으로 후각신경 이외의 감각신경을 중개하는 곳이고, 대뇌 피질의 활동 수준을 통제하고 있는 조절신경 회로의 중개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각성 상태의 유지와 주의 집중력, 체온 조절 중추가 있어 체온의 정상화를 유지하고 있다. 간뇌의 시상을 자극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두뇌 피질을 자극하는 것으로 사고나 이유를 포함하는 상위 요소들이 자리한다. 일찍이 정신병리와 음악과의 관계를 연구한 알츠슈러는 음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신경증이나 정신병을 가진 클라이언트들 중에는 뇌의 통제를 받는 언어 혹은 말을 통해 소통할 수 없는 환자들이 있다. 이들은 부주의하고 산만하며 혼동되고 우울하고 환각 증상이 있거나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어적 접촉이 불가능하다. 음악 자체가 유용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음악은 유기체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대뇌에 의존하지 않으며 모든 감정이나 감각을 연결하는 정거장인 간뇌 시상하부에 의해 각성을 가능케 한다. 한편 제임스는 음악을 자극제로 활용함으로써 감각 통합을 촉진하는 이론을 내놓았다. 감각 통합은 신경체계가 촉각, 고유 감각, 전정 감각, 후각, 미각, 시각, 그리고 청각적 감각을 수용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개인이 출생 전후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정도는 감각 정도를 처리하는 능력에 의존한다.
제임스는 인간의 적응력과 학습의 주요 원천은 다양한 감각 경로로부터 수용된 자극을 통합하는 능력에 달려 있으며 중추신경계의 기초 기능은 감각 정보를 수용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가려내 통합하며 이전의 경험에 기초하여 운동적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감각 통합 이론을 토대로 통증 감소에 대한 음악 적용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통증을 완화하고 감소시키는데 음악이 긍정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변형계비 시상하부에서 감각 자극으로 범주화되는 음악과 통증의 공통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음악과 통증은 모두 감각 자극으로 범주화된다. 음악 감각 시 뇌에 전달된 음악적 정보는 통증 감지 과정에서 뇌에 전달되는 신호와 동일하기 때문에 음악에 내재하는 선율 패턴, 음고, 템포, 리듬, 다이내믹 등의 요소는 모든 감각의 실제와 다양성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통증에서도 마찬가지다. 둘째, 음악과 통증은 모두 감정 통합을 관장하는 변연계의 산물이며 두 가지 모두 시상하부가 조절한다. 이것을 대표하는 이론은 관문 통제 이론으로 신경이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음악적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통증에서 오는 부정적인 신경 정보를 감소시키고 음악적 자극에 대한 긍정적인 신경 전달을 유도하여 통증 지각을 조절하는 것이다. 통증에 대한 실제 지각은 신경 종말부에서 일어난 척수를 통해 중추신경계로 전달된다. 척수에서 대뇌로 가는 과정에는 관문이 있는데 중추신경계는 제한된 양의 정보만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음악적인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통증과 관련된 부적 자극에 대한 치료적인 개입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접근에서 음악은 통증 지각을 분산시킬 수 있는 주의 전환 역할을 하는데 음악은 다른 종류의 감각 자극을 제공하여 통증을 인지하는 양과 정도를 감소시킨다. 통증 전환제로 사용되는 음악은 클라이언트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집중과 관심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완을 유도하는 감상은 단조로운 리듬과 선율, 가벼운 음색으로 구성된 음악이 많이 사용되고 심장 박동수의 규칙적인 템포를 강화시켜주는 음악 역시 효과적이다. 이러한 이완 음악은 근육 긴장도 감소와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시켜주므로 신경 종말부에 대한 근육의 압박을 줄이고 근육 조직에 산소 공급을 제공한다. 통증 감소를 위해 특정 심상을 유도하거나 연상을 자극하는 음악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활동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적극적인 정신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통증 지각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3. 운동과 운동체계. 음악과 운동체계. 운동체계를 중심으로 한 음악치료 기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경학적 음악치료 기법이다. NMT는 음악의 근본적인 요소인 리듬을 이용해서 재활치료와 물리치료 프로그램에 이용하고 있는 음악치료 기법이다. 이것은 콜로라도 대학교 음악의학연구센터에서 10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그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현재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리듬과 신체 동작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통합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 감각운동 영역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음악이 신체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구조화시켜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이러한 음악의 기능을 이용한 재활치료 분야에서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리듬적 요소를 이용한 음악의 신경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타우트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1990년 초기부터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들을 위한 치료적 접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다양한 이론과 기법들을 소개하였다. 신경학적 음악 치료에서 가장 유의미한 음악 요소는 리듬이다. 이는 인간에 내재되는 신체 리듬 혹은 항상성 리듬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청각 자극이 제공되는 동시에 인간은 주어진 청각적 자극의 동화됨은 물론 움직임이나 동작까지도 제시되는 음악의 리듬, 즉 소리의 시간적 배열에 맞추어 조절되려는 경향이 있다. 리듬은 리듬적 전경과 리듬적 배경으로 나뉘는데 리듬적 배경이 강한 리듬은 기존의 신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반면 리듬적 전경이 강한 음악은 신체 에너지를 상승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신체의 움직임과 청각 자극에 대한 동화 작용을 다룬 연구들에서 음악은 하나의 청각 자극제로서 다른 감각 자극들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되며 이에 대한 신체 반응도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청각 자극에 의한 신체 반응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신경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신체의 움직임은 대략 대뇌, 대뇌 기저핵, 소뇌, 내관과 척수의 5단계의 운동 조절 기관을 거쳐 완성된다. 콱은 꽉,
이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의 경영 구조를 비유로 설명하였다. 그림 1-1과 같이 대내는 수뇌부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목표를 세우고 수뇌부의 의사는 대내 기저에게 전달된다. 대내 기저액은 기획실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이 필요한지 계획한다. 한편 소뇌는 인사부의 역할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무엇인지 탐지해낸다. 뇌가는 정보부의 역할을 감당하며 척수와 몸의 감각기관으로부터 온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수뇌부로 전달한다. 척수는 실질적으로 이를 수행하는 기관, 즉 각각의 근육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예로 들어보자. 대뇌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야 한다는 목표를 정하면 대뇌 기저액은 다리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어떤 근육 그룹들을 움직여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힘의 강도로 움직여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소뇌에서는 그 근육 그룹 중에서 어느 근육이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결정하면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종합된 정보들은 뇌관으로 보내져서 척수를 통해 몸의 각 부분으로 전달된다. 척수는 받은 정보들을 각각의 근육들로 보내어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완성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 운동기능 조절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운동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인간이 다양한 자극 중에서도 청각 자극, 즉 소리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려는 특성을 지녔다는 점이다. 그 좋은 예가 경악 반사다. 문이 닫히거나 쾅 하는 큰 소리에 반응하여 전신이 순간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반사가 그것이다. 이는 소리를 인지하기 위해 활성화된 청각 시스템 내 신경세포의 흥분성이 뇌관 안에 있는 망상체를 통하여 대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일어난다. 뇌관의 망상체에서 시작된 망상체 척수로는 척수를 따라서 몸의 각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때 다른 감각기관과는 달리 뇌관에 전달된 정보들은 대뇌 피질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대뇌 피질과 척수로 동시에 보내지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런 신경학적 구조는 청각에 대한 반응 시간을 줄여서 자극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체를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재활치료에 활용되는데 그것은 각각의 근육들이 리듬을 통해서 다음 동작에 필요한 근육들을 미리 활성화시켜 동작을 준비시키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근육을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 모델에 입각한 음악치료는 이외에도 신체적 질환을 가진 클라이언트들의 운동 기능을 높이고 동기 강화와 함께 변연계와 운동 피질에서 조절을 관여하도록 하는 행동을 향상시킨다. 뇌성마비의 경우에도 그 병명에서 알 수 있듯이 뇌를 중심으로 하는 치료를 받게 된다. 감각장애 클라이언트에 대한 치료적 개입은 뇌에 도달하는 환경적인 정보의 양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실어증과 같은 의사소통 장애의 음악치료는 특정한 언어 영역의 손상으로 인한 운동기능 강화 능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뇌의 기능적인 유연성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4. 음악 인지 및 정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고 노출된 다양한 자극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의욕이나 혼동 상태를 거부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혼동 상태나 불확실한 상태, 명확성이 결여된 상태에 직면하면 이를 해결하여 분명하고 명확한 상태로 만들려고 한다. 메이어는 이러한 기제가 음악 감상에도 적용되는데 음악 자극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특정 정서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인간의 성향은 외부 자극에 대한 본능적인 자동 반응 패턴이며 외부 자극에 대해 동시에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메이어는 음악의 기대감 이론을 제시하면서 기대감이란 특정한 음악적 스타일과 인간의 지각, 인지 그리고 반응의 형태, 즉 정신의 심리학적 법칙들이 연관되어 발전된 습관적 반응들의 생산물이라고 하였다. 음악적 정서는 감상자가 음악의 진행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감상자의 예측성이 감정적으로 방해를 받거나 지연되어 흐름이 차단될 때 유발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음악 자체보다는 음악을 이해하는 인지 과정에서 심리적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개인의 정서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메이어는 이렇듯 기대한 것에 대한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긴장을 음악적 정서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어 진행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일종의 불안 상태라고 하였다. 메이어에 따르면 지연이 아무리 일시적일지라도 불안을 야기하며 이것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불안이나 긴장이 많이 조성될수록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정서적 안도감은 더욱 크다. 따라서 메이어는 이러한 긴장과 불안의 경험이 음악적 맥락 안에서 의미 있는 해결을 수반해야 한다고 하였다.
불안한 음악적 경험은 무지 상황, 즉 미래의 사건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개인의 무력감과 무능감을 자극하는 실제 삶에서의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 일상에 야기된 긴장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다른 사건 때문에 긴장이 분산되거나 대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음악에서의 이런 반응은 그에 따르는 해결이 음악 내에서 제공되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게 한다. 다시 말해 음악적 정서는 음악의 형식, 방향성, 화음의 전개, 협화음과 불협화음, 자극을 명료화하려는 인간 사고의 본질과 그 지각이 일어나는 맥락, 그리고 이 맥락을 이루는 학습된 반응 패턴들에 의존한다. 협화음은 안정되고 총체적인 실체를 형성하고 불협화음은 덜 안정되고 덜 만족스러운 실체를 형성하며 불규칙성과 혼란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불협화음이 음악적 맥락 안에서 기대되었던 협화음으로의 진행을 지연시키며 이는 감상자에게 비예측적으로 작용하여 감상자의 정서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 의학적 음악 치료 이론은 뇌 기능과 연관되기 때문에 치료사들은 신경생리학, 뇌병리학, 신경음악학, 정신음악학, 신경면역학, 신경화학, 생리심리학 등의 기본적인 지식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의학적 음악 치료에 대한 이해는 음악의 선택과 적용에 관한 이론적인 틀은 물론 향후 음악 치료 학문의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활성화하고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도출해내는 데 많은 공헌을 할 것이다.